그럼 지금은 전문가님과 오늘의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네. 테마, 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생각하면 요즘에는 이제 지갑 안 들고 다니는 네.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 죄송해요. 간편결제입니다. 네. 간편결제 덕분에 지갑 안 들고 외출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일단은 화폐 결제 단위 부분 그 습성 생활 습관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별도의 지갑, 카드 또 이렇게 있었고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 안으로 카드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불 결제 시스템 이 부분이 증가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카드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인증을 거친 이후에 스마트폰 안에서 카드를 꺼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지갑하고 같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들이 카드사, 벤사, 피지사 이런 복잡한 어떤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 연동에 대해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좀 활용하는 그런 결제 서비스까지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까지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상당히 많이 진출을 좀 해주고 있죠.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페이,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페이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페이팔 공동 창업을 좀 했던 경력이 좀 있죠. 그만큼 전자결제에 대한 어떤 산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까지 발전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 이제 기업이 어떤 순수한 은행에 좀 진출을 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전통적인 카드 비자 부분인데 애플페이가 국제 결제 또는까지 파고드는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좀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만들기 때문에 요거와 연동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비자를 뛰어넘는 그런 파괴력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간편 결제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요거를 스마트폰 안에 옮겨서 전자지갑 안에 옮겨서 요걸 카드를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은 간단 좀 하죠. 근데 이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를 시스템을 묶어서 페이 결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 안에 어떤 특정 카드를 낸다 할지라도 그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묶어주는 이 시스템을 묶어주는 페이 어떤 전자지갑을 만들어주는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어떻게 보면은 간편 결제 어떤 시장에서 단순한 이 신용카드를 연동해서 쓰는 것보다 페이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트렌드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자지갑, 그러니까 전자지갑 삼성페이 안에 삼성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페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꺼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랜드 선호도 보면은 오프라인 쪽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부분들이 거의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휴대폰 제조하기 때문에 별도의 앱을 깔 필요 없이 아래로 이렇게 올려서 항시 깔려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좀 다르죠. 네이버페이나 뭐 이런 쪽에 어떤 점들이 발전이 좀 됐는데 아무튼
간편 결제 브랜드 선호도에서는 삼성페이가 앞서는 그런 부분인데 온라인 쪽, 국내 유통 쪽에서는 네이버페이나 또 쿠팡페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애플페이가 상륙이 되면서 1, 2년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상화폐 바람이 다시 한번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직구 열풍 때문에 중국 이커머스 간편 시장도 약간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가상화폐 바람이 좀 거세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편 결제하고 연동이 된 그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좀 세게 요동을 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 결제의 이제 주도권이 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삼성페이가 더 꽉 잡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애플페이가 다 잡고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에서 직접적으로 결제하는 제조사의 우위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유통업체도 뛰어들고 있죠. 페이 시스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전자결제 사업자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도 뛰어들고 있고 또한 빅테크 업체도 기술력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쓰는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전자결제 사업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한 4파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이 앞으로 가상화폐로 가면 더 굳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 결제에서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카드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계좌의 통장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가 어떤 간편 결제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온라인에서는 피지사를 거쳐서 이제 벤사를 거쳐서 카드사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오프라인에서는 이 피지사가 없고 바로 가맹점 가게에서 이제 벤사 이런 이 단말기를 깔아주는 업체, 네트워크망을 서비스하는 업체로 가서 카드사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지사가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편 결제 사용 안 하신 분들 없겠지만은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누르면은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좌 결제 하려니까 페이 결제 하려니까 충전 결제 이런 것들이 좀 선택해서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딱 결제를 하게 되면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가상화폐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간편 결제 시장이 가상화폐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